어머니, 오늘도 속 안 좋으시죠?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. 아침에 눈 뜨면 속이 더부룩하고 식사만 하면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트림은 자꾸 나오는데 시원하지도 않고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면서 나도 그런데 하고 계신가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로 의사 16년 차가 된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서연입니다. 매일 아침 7시 30분 병원 진료실 문을 열면 어머니, 아버지 같은 환자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. 선생님, 나이 들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? 약 먹으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또 그래요. 이젠 먹는 게 무서워요.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. 왜냐고요? 대부분의 경우 약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. 바로 식사 전 30분,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어르신들의 위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. 저도 우리 엄마를 보며 깨달았습니다.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. 의대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어르신들의 삶은 달랐으니까요. 5년 전 일입니다. 당시 67세였던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식사를 거르기 시작했어요. 먹으면 속이 안 좋아서. 딸이자 의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내시경 검사를 권하는 것뿐이었죠.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만성 위염이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. 그런데 이상했어요. 엄마는 평소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 쓰시는 분이었거든요. 현미밥 드시고 매일 산책하시고 정기검진도 빠짐없이 받으셨는데 어느 날 엄마 집에서 아침을 함께 먹게 됐습니다. 그때 봤어요. 기상하자마자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. 산책 다녀오시고 바로 식탁에 앉으시는 모습. 약봉지를 꺼내 공복에 먼저 드시는 습관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이래서 그렇구나. 그날 이후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. 단순히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시는지, 식사 전에 어떤 습관이 있으신지 자세히 여쭤보게 됐죠. 그리고 놀라웠습니다. 거의 모든 분들이 비슷한 실수를 하고 계셨어요.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3가지 실수예요. 지난 3년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0대 이상 환자분 1200명의 생활 습관을 분석해 봤습니다. 위장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무려 83%가 같은 패턴의 식사 전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? 첫 번째,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아침이에요. 선생님, 저 아침에 커피 안 마시면 하루가 안 풀려요. 72세 박영자님의 첫 마디였습니다. 40년 넘게 아침마다 공복에 커피를 드셔왔대요.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 속이 자꾸 쓰려요. 트림도 자주 나오고 가끔 신물도 올라오고 내시경을 해보니 위 전체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. 곳곳에 미란이 생겨 있었고요. 커피의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강하게 자극합니다. 젊었을 때는 위 점막이 튼튼해서 버텨내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막이 얇아지고 약해지죠. 게다가 공복 상태에서는 더 문제가 됩니다. 위산이 소화할 음식 없이 점막을 직접 공격하니까요. 그럼 커피를 끊어야 하나요? 아니요,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타이밍을 바꾸시면 돼요. 박영자님께 드린 처방은 간단했습니다. 아침 기상 후엔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드시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1시간 뒤 커피 한 잔 드시고 하루 커피는 한 잔으로 제한하는 거예요. 그게 될까요? 하시면서도 실천하셨어요. 한 달 뒤 재진 때 그분 얼굴이 정말 밝아져 계셨습니다. 선생님, 속이 정말 편해요.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? 3개월 뒤 추적 내시경에서 위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 걸 확인했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커피 찾으시나요? 녹차, 홍차도 마찬가지예요. 탄산음료는 말할 것도 없고요.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. 아침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 드시고 식사 후 최소 1시간 뒤 기호음료. 하루 한두 잔 이내로 제한하세요. 단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. 속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두 번째는 운동하고 바로 밥상 앞에 앉는 습관이에요. 아침에 산책하고 와서 바로 밥 먹는 게 제 루틴이에요.
68세 최순자님은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었습니다. 매일 아침 6시면 집을 나서서 동네 한 바퀴 빠르게 걸으시고 7시쯤 돌아와 바로 아침 식사를 하셨대요.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는데 왜 자꾸 체하는지 모르겠어요. 실은 그게 문제였습니다. 너무 건강하게 살려고 하신 나머지 생긴 문제였죠. 운동할 때 우리 몸은 전투 모드입니다.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으로 혈액이 집중되고 체온이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집니다. 이때 소화기관은 어떻게 될까요? 잠시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. 위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소화액 분비도 감소하죠. 이 상태에서 바로 식사를 하면 위장은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채 음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. 그 결과는 식사 후 심하게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나고 속이 메스껍고 답답하고 트림과 가스가 자주 차요.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. 젊었을 때처럼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거든요. 최순자님께 권해드린 건 이것이었습니다. 산책 후 집에 돌아오면 일단 편히 앉아 5분 정도 심호흡하시고 땀이 마를 때까지 가만히 휴식하시고 그 후 가볍게 씻고 식탁 준비하시면 자연스럽게 30분 정도 지나요. 그게 뭐가 달라지겠어요? 하셨지만 2주 후 전화가 왔습니다. 선생님, 저 요즘 밥맛이 돌아왔어요.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. 운동은 좋은 습관입니다.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. 운동 후 바로 식사하지 마시고 운동 후 30분 휴식 후에 식사하세요. 이것만 기억하세요. 세 번째는 빈속에 알약부터 삼키는 아침이에요. 약은 일찍 먹어야 효과가 좋잖아요. 75세 김철수님은 관절이 안 좋으셔서 매일 아침 진통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. 일어나자마자 약부터 먹고 그 후에 아침 준비. 약 먹고 30분쯤 지나면 통증이 가라앉아서 그때 밥 먹으면 편하더라고요. 이해는 갑니다. 아픈데 빨리 약을 먹고 싶으시죠? 하지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까요? 특히 소염 진통제는 위 점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. 약 자체가 위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. 빈속에 먹으면 더 심합니다. 음식으로 보호막이 없으니 약물이 위벽을 직접 때리는 거예요. 김철수 님도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속이 쓰리고 아파서 응급실에 오셨어요. 검사 결과 위궤양이었습니다. 약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. 사실 약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. 식후 30분에 복용하세요 라고요.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서 또는 바쁘셔서 제대로 안 읽으시는 경우가 많죠. 약은 꼭 이렇게 드세요. 식사 30분 후에 약 복용하세요. 왜 30분을 기다려야 할까요? 음식이 위벽을 보호해주며 소화가 시작되면서 약 흡수도 좋아지고 위장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. 그럼 약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? 오히려 반대입니다. 위장이 건강해야 약도 제대로 흡수돼요. 손상된 위에서는 약 효과도 떨어집니다. 단 예외가 있습니다. 갑상선 약 또는 일부 골다공증 약 그리고 혈압약 중 일부예요. 이런 약들은 공복 복용이 원칙인 경우도 있어요. 처방받은 약국에서 복용 시간을 꼭 확인하세요. 잘 모르시겠으면 언제든 약사님께 여쭤보세요. 이 약은 언제 먹어야 하나요?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위장을 지킵니다. 증상이 있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.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?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. 약 먹으면 좀 낫더라고. 아니에요. 소화불량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. 제 환자분들 중에는 80대인데도 소화 기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. 반대로 60대인데 위장이 너무 안 좋은 분들도 계시고요. 차이가 뭘까요?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.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오세요. 식사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다. 자주 트림이 나오고 신물이 올라온다. 공복에 배가 쓰리거나 아프다. 검은색 변을 본 적이 있다. 식욕이 갑자기 떨어졌다.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다. 괜찮아지겠지 하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.
특히 60세 이상이시라면 더욱 그래요. 위암도 초기엔 증상이 소화불량과 똑같습니다. 하지만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95% 이상이에요. 정기 검진 꼭 받으세요. 2년에 한 번, 위내시경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지금부터 실천하세요. 정말 달라집니다. 자,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복잡한 거 없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면 1단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천천히 조금씩 마시며 위를 부드럽게 깨우세요. 2단계 가볍게 움직이기. 화장실 다녀오고 이불 정리하시고 집안 천천히 걷고 창문 열고 환기하세요. 3단계 배 쓰다듬기예요. 의자에 편히 앉아서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따뜻해질 때까지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. 4단계 아침 식사예요. 천천히 꼭꼭 씹어서 과식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드세요. 5단계 식후 30분 약 복용이에요. 물과 함께 앉아서 또는 서서 드세요. 이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. 처음엔 귀찮으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. 정말 달라집니다.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. 선생님, 그래도 아침엔 커피가 당기는데 말씀하세요. 제 속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저도 커피 좋아해요. 하루 한두 잔은 마십니다. 다만 빈속에는 안 마셔요. 아침 먹고 1시간 뒤 그때 한 잔 천천히 마시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. 커피는 끊으실 필요 없어요. 단지 순서만 바꾸시면 됩니다.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? 이상적인 순서는 이래요. 기상 후 물 한 잔 드신 후 가벼운 스트레칭 하시고 아침 식사 후 1시간 휴식하신 후 운동하세요. 하지만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. 기상 후 운동하시고 집에서 30분 휴식 후에 아침 식사하세요. 중요한 건 운동 직후 바로 식사하지 않는 겁니다. 약이 여러 개인데 다 식후에 먹어도 되나요? 대부분의 약은 식후 30분이 안전합니다. 하지만 일부 약은 예외가 있어요. 약국에서 받으실 때 꼭 물어보세요. 이 약들은 언제 먹어야 하나요? 공복에 먹는 약이 있나요? 약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. 제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예요. 3개월 전 65세 이명숙 님이 오셨습니다. 30년 넘게 소화제 달고 살았어요. 이젠 그것도 안 듣는 것 같아요. 내시경 결과 심한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. 약물 치료도 물론 시작했지만 생활습관 교정을 함께 권했습니다. 아침 커피를 식후로 변경하시고 산책 후 30분 휴식 후 식사하시고 약은 반드시 식후 복용하라고 권했습니다. 선생님, 이게 될까요?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. 한 달 후. 선생님, 정말 신기해요. 속이 편해졌어요. 2달 후. 소화제를 안 먹어도 되더라고요. 3달 후 추적 내시경. 위염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.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? 이명숙님만이 아닙니다. 제 환자분들 중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 거의 모두 증상이 개선되었어요.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. 그냥 순서를 바꾸고 시간을 조금 조절한 것뿐이에요.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.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.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? 식사만 하면 속 불편하다고 하시는 부모님, 만날 때마다 소화제 드시는 형제자매, 혼자 사시면서 건강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, 이분들께 오늘 내용 꼭 전해주세요. 어머니, 아침에 커피 좀 늦게 드세요. 아버지, 운동하고 좀 쉬었다 드세요. 약은 밥 먹고 나서 드시는 게 좋대요. 이런 작은 관심이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킵니다. 오늘부터 시작하세요. 여러분,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. 거창한 건강식품도 비싼 보약도 필요 없어요. 그저 순서를 바꾸고 시간을 조금 조절하면 됩니다. 공복에 커피를 식후 1시간 뒤 커피 드시고 운동 직후 식사를 30분 휴식 후 식사로 바꾸시고 빈속에 약을 식후 30분 뒤 약 복용이에요.
이것만 지키세요. 일주일만 해보세요. 속이 얼마나 편해지는지, 밥맛이 얼마나 돌아오는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? 하시면서 웃고 계실 거예요. 나이 들어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. 70대, 80대에도 소화 잘 되고 밥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. 이제 아셨으니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. 오늘 저녁 식사 전부터 시작해보세요.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요.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